대한민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 보복. 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한국에 대한 주요 수출 품목을 규제하고 급기야 백색 국가 제외. 우리 정부 역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한일 두 나라 사이의 지난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임진왜란은 이제 영토를 침략하는 영토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뭐 무역 전쟁. 생각보다 빨리 다시 경계해야 되는 일본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시 주목받는 한권의 책. 임진왜란의 기록과 반성을 담은 징비록입니다. 읽으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울분이 다시는 이런 난을 갖다가 겪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시작된 일본의 도발. 400년 전 징비록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경고를 남겼을까요? 부산의 대표적 구도심인 동래구 수안동. 이곳 지하철 역사엔 조금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작은 역사관인데요. 동래읍성을 두고 벌인 한일 두 나라 장수의 필담. 임진왜란 발발 당시 부산 최대의 격전지였던 동래읍성터에 지금의 수안역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수안역 위치는 저쪽이고 이쪽이고 해자 부근입니다. 여기가 해자입니다. 과거 성곽의 방어시설이었던 해자. 당시에 동래읍성 해자가 이곳 역사관에 재현돼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임진왜란 때의 유물이 출토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 수안역 건설 현장에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갑옷과 투구, 창, 화살촉 같은 전투의 흔적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경악해 한 것은 함께 발굴된 유골이었습니다. 역사관에서는 발굴 당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참사를 아주 그대로 예. 그리고 또 그 어린 그 아이들의 그 두개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군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군간민을 가리지 않고 막 학살한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비참했던 임진왜란의 참상. 임진년 4월 중순, 동래읍성의 비극이 눈앞에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15일) 외적은 동래성에 바싹 다가왔다. 송상현이 성의 남문에 올라가서 반나절 동안 군사들을 지휘했으나 성은 함락되었고 송상현 굳건하게 앉은 채 적의 칼을 받고 죽었다. 동래성이 무너지자 다른 고을은 풍문만 듣고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발굴 작업에 뛰어들었던 김재현 교수는 그때 느낀 참담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수습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린 유골들 때문입니다. 여자 속에서 그렇게 인골들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성을 점령하고서 그게 많은 희생됐던 조선인들을 그야말로 그 뻘구덩이 그 물속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죠. 머리, 팔, 다리가 서로 막 흩어져서 노는 거죠. 즉 충분히 썩어버린 단계에서 물의 흐름 속에 유실이 있는 그 과정에 인골 역시도 이렇게 흩어져 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2005년부터 만 3년의 발굴 기간 동안 80개 채에서 100개 채로 추정되는 인골이 출토됐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규모 사륙의 현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작은 구멍이 이렇게 단순하게 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편은에도 같이 끼어져 있지만 표면이 매끈하게 되어 있고 요 앞쪽에 있는 부분은 끼어진 부분이 주위가 이렇게 벗겨져 나간 것처럼 이렇게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의 두개골인데요.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조총이라 하죠. 무기인 조총에서 쏜 총알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관통되어서 나타난 흔적입니다. 20대 여성입니다. 앞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잘려져서 이렇게 얼굴 부분이 완전히 앞면 부분이 잘려져서 나간 것과 그 위쪽에 한 번 더 있고 요 머리 뒷부분에 또 잘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여러 번 머리를 갖다가 강타하여서 잘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 전쟁이 한 읍성에서 당시에 일본군과 조선군이 그냥 맞붙어 싸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군인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성별이나 또는 군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연령대가 다 섞여 있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감히 만행이라는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다양한 인골을 접해본 김 교수에게도 이곳의 인골은 특별했습니다. 칼, 창, 조총에 희생된 여러 구의 인골이 한꺼번에 나온 건 여기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외구의 칼은 머리뼈를 자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교수님 칼로 그렇게 뼈까지 베지나요? 그래주죠. 그냥 보통 칼로 베져요? 일본도니까. 일본군들은 누가 따라다니냐면요, 칼 가는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칼을 쓰다가 날이 무뎌지면 그 칼을 뒤에 따라다니는 칼 가는 사람들이 갈아서 새로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악을 품고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부산 진성이라든지 또 동네 읍성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일본군이 처음 도착해서 전쟁을 치른 곳입니다. 분명히 잔인하게 우리들을 처벌하여야 이것이 소문이 나서 감히 자기들에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전략이 분명히 숨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희생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부산진 동네 읍성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격전지에서 발견된 우리 조상의 아픈 흔적.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의 증거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한이 맺혔으면 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현대의 그 건물들 밑에서 잠들고 계시다가 오늘날 저라는 이 사람 앞에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인골들이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래성의 비극은 임진왜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건장한 사람은 도적이 되었고 전염병까지 겹쳐서 백성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판국이었다. 심지어 부자와 부부가 서로 잡아먹었는데 해골망 곳곳에 잡초처럼 드러나 있었다. 징비록. 임진왜란의 기록이자 우리 민족의 순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왜구가 침범해왔다. 일본 우두머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항상 중국이 조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요동을 침범하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우리나라에서 대의로 매우 준엄하게 거절하자 적은 드디어 온 나라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침입해왔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과 명나라가 참여한 동아시아의 국제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중국을 능가할 정도의 무력을 가졌던 일본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가 편성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역시 종국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무사들의 인생관이라는 게 확립되었어요. 어떤 것이냐고 하면 무사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또 땅을 하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사라져 버렸어요. 통일됐으니까. 그래서 히데요시가 말합니다. 땅 옆에 있다. 그 조선이자 명나라다. 한반도는 내 것이다. 한반도 너에게다 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 인생관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관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바로 그러한 침략의 방향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개국 후 200년간 이어지던 조선의 평화도 한순간에 깨졌습니다. 정유재란까지 이어지는 7년 동안 우리 국토는 황폐화됐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간신히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치욕과 수모를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시경에 내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뒤에 한난이 없도록 조심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다.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지러운 시기에 나라의 중대한 책임을 맡아서 위태로운 판국을 바로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형세를 붙들어 일으키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어도 용서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에 와서 비록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라만 그래도 훗날의 경계가 되겠기에 상세히 기록해둔다. 징계할 징, 삼갈비. 지난 일을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는 징비록이 집필된 겁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도 도체찰사가 돼 전란 속 조종을 총지휘했던 서해 류성룡. 영의정의 지휘에까지 올랐으나 북인의 탄핵을 받아 1598년 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한양을 떠나 돌아온 곳 옥연정사. 유성룡은 전란 중에 겪은 성패를 반성하고 고찰해 뒷날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이 앞에 옥연이 펼쳐져 있는 아주 깊은 쏘가 있는 곳인데 배를 타고 이 안으로 오셔가지고 누가 만나자고 해도 여기서 이제 응가하시면서 세월을 보내셨으니까 아마 심정이 임난이 끝나고 나서 파직 당하시고 삭탈관직 당하시고 많은 고초를 겪으셔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둔하다시피 이 옥연정사에서 거처하시면서 임난의 기록을 남기신 게 징비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진왜란의 기록이자 제목 그대로 반성과 대비를 담은 징비록. 임진왜란에 대한 가장 사실적인 기록서로 평가받아 국보 132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전쟁의 시작부터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조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준비 없이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이렇게 패전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중반 이후에 우리가 명나라에서 원군이 오면서 다시 그 평양성을 또 탈환하고 또 서울을 탈환하고 또 각지에서
또 의병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또 승리함으로써 또 반전하는 그런 또 그 드라마틱한 또 전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봐야 그 재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90년 100년간 이어진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내부의 불만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그의 전략은 대륙 진출의 야욕과 합쳐져 침략의 본성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데 조선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으니 이는 우리나라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후 타치바나 야스히로를 통해 우리에게 돈신사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타치바나 야스히로가 가지고 온 그 서신의 표현은 매우 고마했는데 이제 천하는 모두 치매 수증으로 들어오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20만 군사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조선. 선조는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고 조선은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전쟁. 왜군의 잔인함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고 언제나 그렇듯 가장 큰 고통은 백성들 몫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큰 비가 내렸고 굶주린 백성들이 나의 숙사 옆에 모여 슬픈 신음소리를 내고 있어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여기저기 흩어져 죽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때는 적군이 서울을 점거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으므로 병화의 피해 때문에 천리강산이 쓸쓸했고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여 굶어 죽어서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1월 24일에 적군은 한양으로 돌아와서 우리 백성들이 아군과 내통할 것이라 생각하고 또한 평양에서의 패전에 분노하여 한양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민가와 관가의 건물들을 다 불태웠다. 징비록. 그것은 임진왜란 7년간 유성룡이 목격한 조선의 비참함이자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정작 징비록에 더 큰 관심을 보인 건 조선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17세기 말 밀무역을 통해 징비록이 일본으로 유출됐고 조선 징비록이란 제목으로 간행,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읽히게 된 겁니다. 도요토미가가 어떻게 한반도를 침략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읽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사들이 어떤 식으로 옆에 있는 나라를 공격했는가라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재료였다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 징비록 서문엔 임진왜란을 대했던 조선과 일본의 상반된 태도에 대한 평이 담겨 있고 별지엔 조선 행정구역표와 조선 지도를 포함해 그야말로 조선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징비록이 만들어진 목적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런 국난을 갖다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자 하는 게 목적이셨는데 그걸 갖다가 조선을 갖다가 침략하는 저기에 교과서가 됐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죠. 1712년쯤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일본에서 징비록이 많이 일으킨다라는 것을 조선왕조에서 알게 되어서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조선 징비록이라는 책 지금도 현대 일본어로도 이렇게 발간이 돼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람들도 많이 읽나요? 예, 특히 일본 내에서는 역사학자도 그렇지만 정치외교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읽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다시 징비록에 주목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륙 정벌을 꿈꾸며 이웃 나라를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또다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아베 일본 총리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부터는 400년 지났지만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고요. 임진왜란 때도 일본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때 산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한반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큼직한 방법으로. 한국은 지금 현재 정치, 경제, 국제적으로 일본에 많이 대등한 관계가 될 만큼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일본 국우라든지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재 경제보복 조치는 일본 보수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하나의 중장기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조선 수군의 비밀 병기이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거북선. 이순신 장군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외침에 대비해 거북선을 제작했습니다. 사신 일행은 한양으로 돌아왔다. 임금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니 황윤기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답했고 김성일은 신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조정 신하들 중 일부는 황윤길의 말을 지지했고 일부는 김성일의 말을 지지했다. (200년) 동안 이어진 평화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황윤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조선.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다릅니다. 소재 부문에서 먼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일본.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이나 장비 분야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공작기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금속 재질의 부품들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장비인데 두뇌에 해당합니다. CNC라고 하는 수치 제어기는 지금 보시는 이 까만 부분이 CNC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를 외부에 맡겨놓고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가기가 되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국산 CNC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CNC 부분을 국산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네, 예, 정부에다가 이제 CNC가 국산화돼야지 된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게 이번 일본하고의 규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여기에 우리 산업의 또 다른 급소화할 수 있는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 분야의 추가 규제가 우려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국산화 전략도 발빠르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일본 수출 규제에 단호한 입장을 밝히며 기술 자립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대책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 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 장비 R&D에만 5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국내 주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기술 국산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부품과 장비 자립에 대한 기술력이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고 밝힙니다. 임진왜란 전에 이제 상당히 오랜 전부터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예견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R&D 계열
통해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그 고정밀, 뭐 자동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벌써 20여 년 전부터 국산화 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사실. 그래서 일본이 저는 이번에 도발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역전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언젠간 터질 일이 터진 거다. 그리고 언젠가 겪어야 될 저희의 어떤 뭐랄까요 도전이기 때문에 이때 잘 극복해서 앞으로 한국이 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뭐 초석으로 좀 삼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 임진왜란. 그러나 민족의 기계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든 전략은 결국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철저한 대비와 반성을 통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 징비록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일 겁니다. 징비록 읽고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일본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때 우리가 현재 우리 당면하고 있는 뭐 외교적인 또 경제나 무역적인 그 분쟁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안에 또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역사는 되풀이할 의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하여서 그곳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경제보복 같은 것도 몇 달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가서 환자 상태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제일 먼저 소생의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